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틴트입니다. 오늘 소나타 N9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자, N9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의 고성능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N9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외관에 약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엔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9 로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릴 부분에 조그맣게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범퍼를 보시게 되면은 에어로핀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송풍구와 같이 좀 뚫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어로다이나믹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좀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옵션으로 해서 N9 같은 경우에는 4P로 되어 있는 퍼포먼스 캘리퍼를 장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N 로고가 들어가 있는 카본 파이버 휠캡이라던가 지금 블랙 재질로 되어 있는 휠 같은 경우에도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휀다 부분에 전방 휀다 부분에도 N9 로고가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도 하이그로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검정 무광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세단 모델하고는 외관 디자인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N9이라 그래서 외관 패키지 위주로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관에서는 큰 변화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소소한 파트 부분만 좀 추가를 해서 일반 승용차하고 조금 더 고성능 버전의 소나타하고의 구별성을 좀 나눠 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벤츠 AMG와 비슷하게 4구 형식으로 돼서 양쪽으로 트윈 머플러로 나와 있고요. 스키드 플레이트 부분도 검정 하이그로시 부분으로 되어 있고 에어로핀이 6개 장착되어 있는 걸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에어로핀과 마주하게끔 직선으로 해서 카본 파이버 재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립 스포일러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지금 엔진이 새롭게 좀 바뀌어서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전륜 구동에서는 290마력 정도의 힘을 낼 수 있는 상당히 좀 고성능 버전의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에어로다이나믹이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이상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보면서도 이미테이션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생각을 해봤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 에어로핀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긴 하는데 외관 디자인에 오히려 이런 디자인 자체가 조금 일치감을 좀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에는 레드 색깔의 퍼포먼스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후면 부분에는 또 캘리퍼가 일반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약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사이드 스커트 부분도 카본 재질은 아니지만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일반 차량하고는 구별되는 그런 외관 디자인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앞부분만 레드 캘리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지 약간 궁금해 갖고 제가 다른 영상도 많이 찾아보았지만 앞쪽에 색감이 들어가 있는 캘리퍼를 사용하게 되면 뒤쪽도 색감이 들어가 있는 캘리퍼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차량의 그런 순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도 실내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가죽 재질 느낌이 나는 부분에 스티치 방식으로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른 차하고는 좀 구별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일반 소나타하고 좀 구별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은 무조건 알루미늄이 아닌가 하고 다시 한번 만져보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알루미늄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 재질의 도색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알루미늄으로 해줬으면 훨씬 더 멋있는 소나타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다소 좀 아쉬운 느낌이 납니다. N9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모델 3,053만원짜리가 있고요. 익스클루시브 모델 3,495만원짜리, 인스피레이션 모델 3,642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실내 부분은 익스클루시브하고 프리미엄과 약간 차이가 좀 있거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버켓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조 가죽 시트로 장착이 되고요. 지금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웨이드하고 나파 가죽이 섞여져 있는 그런 시트를 장착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편안한 또 좋은 재질을 원하신다 그러면 500만원 정도 가격 차이는 나지만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이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8웨이 방식의 전동 시트하고 동승석에는 이제 4웨이 방식의 전동 시트, 그 다음에 운전석에는 에어 블루스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럼버 서포트라던가 체형에 맞춰서 차량의 운전자의 그 체형에 맞춰서 시트 조절 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조금 더 좋은 옵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일반 소나타보다는 더 큰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더 고출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성능 버전이라는 느낌도 있고, 이 차에는 지금 런치 컨트롤이라던가 이런 고성능 버전 차에만 들어가는 그런 옵션도 기본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는 편이거든요. 약간 아쉬운 부분은 뭐가 있냐면, 세단이라면 조금 더 고성능 버전을 추구했다 그러면 아예 고성능 버전의 느낌이 많이 나게끔 이렇게 좀 튜닝을 많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N9보다 더 위에 뭐 M 모델이라던가 더 상위 모델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트림의 그런 느낌으로 상당히 좀 다가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단의 느낌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의 그런 요소도 시트라던가 이런 또는 캘리퍼라던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 고성능의 버전도 일부 느끼실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하드코어인 고성능의 버전을 N9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위 버전의 모델을 생각해 두고 데일리카로 쓸 수 있는 고성능 GT카의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엔진, 시트, 캘리퍼까지 고성능의 느낌이 곳곳에 묻어나 있거든요. 그렇지만 스티어링 휠은 N9이라는 로고를 제외하고는 일반 승용차하고는 동일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금 더 공격적인 스타일링으로 좀 바꿔서 D컷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이런 좀 더 두꺼운 느낌의 재질이 되어 있는 뭐 스웨이드 재질이라던가 이런 느낌으로 조금 변경을 해줬으면 아마 이 차를 좋아하는, 소나타를 좋아하는 소비자층에서 더 환호하는 느낌이 있었을 텐데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외관 디자인은 일반적인 승용차하고 이런 파트 요소만 조금 차이가 있고요. 편의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파노라 썬루프라던가 12.3인치 클러스터라던가 이런 옵션들은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반 승용차 소나타하고 동일한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하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반가운 부분은 익스클루시브 모델 3,495만원짜리 모델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12개 스피커가 장착된다는 게 상당히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전 모델들은 대부분 소나타는 JBL을 좀 많이 채택을 했거든요. 근데 JBL 사운드가 그렇게 좋은 호평을 받던 오디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12개 스피커가 기본 사항으로 익스클루시브 모델에 장착된다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프리미엄 모델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하고 6개 스피커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 모델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적다, 부족한 옵션이라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익스클루시브 모델 이상을 구매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게 되면 지금 클러스터도 계기판이 약간 변경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스포츠카를 오전에 좀 촬영하고 왔거든요. 마세라티의 MC20 모델을 촬영을 하고 왔는데 액정도 조금 이제 좌우에 뭐 속도 계기판하고 RPM이 나와 있는 부분 색깔만 좀 변경해주고 있는데 그래픽도 조금 변화를 좀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 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지금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는 모델에 드라이브 셀렉트를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좀 계기판의 그런 느낌도 약간 변경을 좀 많이 주는 편인데 소나타는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좀 N9이라 그러면 소나타에서 뭐 브랜드 최초로 고성능 버전을 좀 추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8단 DCT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상당히 좋은 트랜스미션을 장착하고 있음에도 전자식 기어를 좀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약간 그 운전자의 느낌에서는 일반 소나타하고 크게 차이를 많이 못 느끼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요. 엔진은 N9에서 특별하게 라인이라 그러면 외관 패키지만 들어갈 것 같은데 엔진도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칭찬을 많이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게 2009년도에 F24S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세타 1 엔진이 지금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2400cc 엔진 가지고 최고 출력이 179마력에 23.5토크 내추럴 엔진이었거든요. 최고 속도가 190km까지 주행할 수가 있고 제로백이 11.6초였는데도 11년 전에 F24만 타고 다녀도 와 정말 대단하다. 소나타 중에서는 정말 좋은 차라고 아마 타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엄지를 치켜 올렸을 거라고 생각되는 차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은 최고 출력이 290마력에 최대 토크가 43토크나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엔진이 장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백도 6초대에 상당히 민첩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11년 전에 소나타 F14에 열광하셨던 그런 소비자 또는 소나타를 좋아하는 그런 팬층이라면 아마 지금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 들어간 N9을 보고 나서는 정말 소나타의 매력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290마력이라 그러면 전륜구동에서는 끝자락까지 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전륜구동 모드 해가지고 320마력 이상은 내기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0마력 정도가 전륜구동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보다 더 좋은 전륜구동을 만들기는 아마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1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가치 있는 차량인 게 확실한 것 같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현대자동차를 폄하하는 분들한테는 아무리 좋은 차를 내놔도 이 차는 별로 가치가 없는 차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N9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